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월 23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2월은 달이 좀 짧죠? 이번 주가 월말 경마입니다. 이번 주가 2월을 마무리하는 경마 주간이에요. 자, 금요 경마는 부산 8개 경주 그리고 제주 8개 경주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부산 8개 경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합니다. 3경주가 자금 확보를 위한 첫 선택입니다. 4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6경주 관리마 추천경주, 8경주 마무리 끝장 승부처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승부 준비되어 있고요. 제주는 뭐 오늘 오후 늦게나 승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또 내일 현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도 지금 날씨가 상당히 많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경주입니다. 마필 완성도가 낮은 시내 마필들 간 접전 구도입니다. 1200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안쪽에 있는 두 마필 원스 헤이데이, 트로피웨어 두 마필이 강력한 입상권 전력이고, 외곽에 있는 11번 루비스톤까지 배당판을 주도할 마필들이죠. 자, 이 3두 가운데 루비스톤하고 트로피웨어는 레이스를 좀 빠르게 끌고 가면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원스 헤이데이는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힘이 좋은 마필인데 뭐 중하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로 자칫 오해되기 쉽습니다만, 경주를 거듭할수록 스타트 능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출발 능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외곽에서 레이스를 풀어왔던 원스 헤이데이가 1번 게이트라면 이렇게 뒤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이유가 없다. 출발 능력이 안정된 모습 속에서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올 것이다. 김혜성 기수야 전천후죠. 선행작전도 잘 구사하고 뭐 추임마를 탔을 때 진가가 나오는 기수긴 합니다만 작전 구사 능력이 다양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아요. 자, 원세이데이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붙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로피웨어가 직전 경주 첫 입상하는 과정에서 1분 14초 호기록입니다. 하지만 포와 16% 주로였어요. 이 기록은 거품이 있죠. 그래서 타임 자체는 저는 뭐 원세이데이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직전은 좀 늦었어요. 이날 오전 주로가 조금 무겁지 않았나라는 판단인데, 자, 그 전 경주를 보면 입상을 못했지만 16초 3입니다. 지금 14초하고 이날 16초 3하고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트로피웨어 이때 이 기록 가지고 판단하면 곤란하다. 기록에 거품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루비스톤이 3두 가운데 순발력은 제일 강점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초반 200을 13초 6에 끊을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인데, 발빠른 마필이 이번 경주 뭐 안쪽에서 이 렛데몰컴 초반 200을 13초 4에 끊었습니다. 더 빠르죠, 루비스톤보다. 이 렛데몰컴이라는 마필이 없었더라면 루비스톰이 조금 더 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만, 이 렛데몰컴으로 인해서 이 복병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요. 11번 루비스톰의 레이스가 좀 어려워졌다. 외곽에서 힘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안쪽에 빠른 마필까지 있다. 결국은
1, 2번 가운데 축을 세우는 게 유리하고요. 원세이데이가 스타트 능력이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복병권으로 살펴볼 만한 마필들은 뭐 말씀드렸던 6번 렛데몰컴, 외곽에 있는 9번 내편, 10번 블레이징맨, 이 정도가 가능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레이징맨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직전 데뷔전 외곽에서 고전했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은 복병권이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정리하면 1번을 중심으로 2번, 11번 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변수가 있다면 8번, 9번, 10번, 특히 10번만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경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600입니다. 2경주는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천하사랑이에요. 직전 1400을 입상을 해냈던 선행으로 이번에 선행을 못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데뷔전을 보면은 따라가서 제법 잘 뛴 그림도 있단 말이에요. 선행을 가든 안 가든 비교적 안정적인 축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천하사랑은 이번 경주 인정할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자, 도전 세력이 좀 난타전입니다. 이번 바벨 드리머 힘있는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늦게 올라와요. 늦게 올라오는데 이제는 뭐 1600이기 때문에 늦게 올라온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죠. 과연 뒤에서 힘을 쓰던 모습이 1600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힘 좋은 2번 바벨 드림이, 4번 플라잉드 포드, 뭐 데뷔전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바닥이에요. 내 마필은 주행 심사를 통해서 나름 싹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 복병 역할은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헌터 드래곤. 자, 헌터 드래곤이 데뷔전을 1400을 뛰었습니다. 마방에서 이 마필은 긴 거리를 뛰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마필을 가장 잘 아는 건 마방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직접 기승하는 사람들, 직접 훈련에 시켜본 사람들. 자, 19조 김영관 조교사가 이런 거 상당히 잘 파악해요. 마필의 특성 같은 거. 데뷔전. 하지만 기대보다는 데뷔전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헌터 드래곤인데 뭐 편성도 만만치 않았고 제법 사이즈가 있는 편성이었어요. 여건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을 통해서 강도 높은 병합 훈련 많이 병합 상대 바꿔가면서 요놈하고도 병합해보고 요놈하고도 병합해보고 아주 강하게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잘했어요. 파워 블레이드의 자마 헌터 드래곤이 이번에는 얼마나 걸음이 늘었을지, 분명히 늘었어요. 순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스텔스 모드 인기를 모을 마필이죠. 이 마필은 뭐 선임력 갖추고 있고 뚝심 있고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레몬 드래곤도 뭐 안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복병권이고 하늘신화, 운줄 레전드까지 6번 천하사랑을 중심으로 놓고 천하사랑을 놓고 어떤 마필이 올지 여기에 어떤 마필을 붙여야 될지 솔직히 압축이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마필이 가능권이에요. 꼭 보고 싶은 마필은 5번.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고요. 배당을 좀 기대하는 마필은 4번과 11번을 개인적으로는 배당으로 한번 기대하고 있다. 요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6번을 중심으로 꼬리찾기, 저 배당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6판은 본전만 딱 엮어놓고 배당을 가볍게 한번 노려볼 만한 레이스가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 첫 번째 승부처인 3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6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올해는 하위군 중거리 편성이 상당히 많아졌죠. 기본적으로 30% 편성을 하게끔 아예 딱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매주 1400 이상 거리, 6등급은 1400 이상 30%를 편성해야 된다는 게 경마 시행규칙에 딱 명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1400, 1600 경주가 많아졌다. 하위군 레이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선택입니다. 힘을 한번 실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외곽에 있는 인기마 맥스드캣을 인정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뭐 입상을 했기 때문 입상을 했기 때문에 1600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봐야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타임이 1분 43초대가 나왔고요. 1600 뛰어본 경험 있는 1600에서 좋은 타임을 가지고 있는 영광의 클래스는 42초대까지 근조줄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마필 비교 칸에서 뭐 기수도 좀 더 사이즈가 있는 기수고, 왜 11변이냐? 영광의 클래스는 8전 빵빵, 목 차이, 4분의 3마신 차이, 요렇게 연이어서 1600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만, 요것 또한 이 목 차이로 지고 4분의 3마신 차이로 지고, 이것도 결국은 결정력 부족이거든요. 이걸 조금만 잘 탔으면 들어왔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번 이렇게 아슬아슬한 승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마필의 현 사이즈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기복이 있었고요. 뭐 유현명을 기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딱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뭐 2, 3, 4착 영광의 클래스 8점 빵빵. 그런데 11번 맥스드캣은 4점 만에 첫 입상을 읽어냈고, 또한 입상을 한 거리가 16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첫 입상을 읽어냈고, 뛰면 뛸수록 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곡선이 너무 좋잖아요. 8점 빵빵인데 뭔가 기록도 좋아 보이고 기수도 좋아 보이고, 하지만 4점 빵빵에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는 맥스드캣을 이기기는 힘들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맥스드캣은 이번에도 영광의 클래스는 이겨줄 것이다. 뭐 외곽 게이트는 큰 문제 없죠. 1600이고 더군다나 이 마필은 추입을 선호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외곽에서 밀고 나와도 괜찮고, 꼭 참았다가 한 3코너부터 승부수를 던져도 파고 나오면서 중앙을 또는 내측을, 이런 정도도 뭐 나쁘지 않고, 어쨌든 맥스드캣의 성장세라면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필에 힘을 실어서 이번 경주를 공략할 것인가? 바로 그 승부가 중요한데, 많은 주목을 받을
영광의 클래스 인기 3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죠. 1600에서 이렇게 띵그름이 있고 연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 녀석은 딱 기본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기를 모을 원더풀 케이렌. 자, 한번 꺾어보려고요. 원더풀 케이렌이 직전 경주 입상한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어요. 주행은 힘을 쓰고 나름 또 4코너 돌면서 외곽 돌고 요런 그리선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해냈어요. 그래서 트립상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띄워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복귀 내용으로는. 근데 1600 거리가 늘었다는 게 문제죠. 만약에 이번 경주가 1400이면 못 빼요. 1600으로 경주 거리가 또 늘어난 가운데 이 마필은 결정적인 바로 체중입니다. 체형이에요. 420kg대의 체형. 기본적으로 보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200을 더 뛰면서 손해를 입고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마필들보다 사이즈가 한 치수 정도 앞서 있다. 그러면 요 손해를 뚫고도 입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원더풀 케이렌이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될 것인가? 저는 장담 못한다 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원더풀 케이렌을 꺾어버리고 4번 영광의 클래스는 기본만 가져가면서 복병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백판 예상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999 마필까지 한번 노려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11번을 중심으로 4는 기본, 8은 삭제. 제가 노리는 두 마필을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이에요. 현장에서 4를 빼고 한두 정도 더 복병을 안고 갈 가능성도 열어두겠습니다. 11-4 들어와봐야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기본 큰 의미 없죠. 11번을 인정하고 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자, 다음은 금요 최고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 메인입니다. 금요 경마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혼합 4등급이에요.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직전 경주 믿고 때렸던 볼퍼스 킹맨 김혜성 기수의 강공으로 일단 우승을 좀 뺏기긴 했습니다. 적중을 했어요. 생각 밖으로 배당은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마의 전사가 인기를 더 모을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의외로 볼퍼스 킹맨이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가 나와버렸어요. 물론 그만한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고 저도 이 마필을 쌍복의 축으로 받고 적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매력은 없었습니다. 7.2배. 자, 이번에도 볼퍼스 킹맨은 믿고 갑니다. 축입니다. 커넥트 마린 9차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직전 볼퍼스 킹맨이 입상을 할 때 3마신차 3위를 차지했고 외곽에서 힘을 쓰고도 올라오는 탄력을 보였던 힘 좋은 540kg대의 떡대 커넥트 마린. 직전은 제가 추천 공략 막권으로 안고 갔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완전히 복병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매력이 있다 없다? 인기 2위예요. 꺾어버릴 예정입니다. 데뷔전을 맞이하는 최고의 꿈.
가능성이 있고요. 아카라카가 직전 볼프스 킹맨이 입상할 때 외곽에서 고전하고도 제법 사이즈 있는 그림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복병 역할 가능하고요. 나야나 직전도 이마필 제가 혈통 때문에 설명을 들었는데 현 세계 최고의 교배료를 받고 있는 시수말이죠. 인투 미스치프 교배료만 지금 30만 불 정도 받고 있어요. 물론 인투 미스치프에 대한 평가는 상반됩니다. 이걸 배출하는 자마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활약 아니죠. 워낙에 배출하는 자마가 다른 시수말 2배 이상 압도해요. 평균 2에서 3배 정도 시수말들 중에 그런 많은 정력왕이죠. 정력왕. 많은 자마를 배출하면서 성적이 많은 상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일궈낸 성과예요. 지금 리딩 사이어를 4년 연속인가 제가 지금 또 깜빡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북미에서 리딩 사이어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뭐 몸값은 올라가죠. 아마 다른 시수마들하고 비슷하게 배출하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몸값 뭐 50만 불 이상이 될 거예요. 지금 뭐 교배로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자마를 밀어붙여서 일궈낸 리딩 사이어라 하더라도 그 자마들 가운데 G1 멀티플 위너 뭐 또 뭐 능력 마필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평가절 할 수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자마 평균 상금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다른 인류 시수말들에 비해서 어쨌든 능력말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고 리딩 사이어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인투 미스치프, 자마, 나야나. 국내에 들어온 인투 미스치프 자마들이 활약상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 나야나는 일단 생김새에서 밸런스에서 점수를 주고 시작해볼 필요가 있고요. 데뷔전과 달리 이번에는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너블 에디션 밸런스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요마필 지금 2번을 뛰면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지난번보다 상태나 걸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빛 사냥꾼은 출발지가 좀 내려올 때 기습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 일단 볼프스 킹맨을 놓고 공략 대상들을 한번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 녀석을 믿고 메인 승부처 그러면 최고의 선택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드래곤 펀치 1400은 뛰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이 마필도 뛰면 뛸수록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순발력도 있고 힘도 있고 앞뒤가 다 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뭐 경주력이 저하된다 이런 유형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체형도 좋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드래곤 펀치를 인정하고 남은 한 자리 트러블 메이커가 1번 게이트네요. 직전 외곽에서 힘을 쓰고도 여유있게 낙성을 거뒀던 그 1번 게이트에서도 입상 경험이 있죠. 트러블 메이커 세강 최강도 출발지 유리한 가운데 직전 경주 직선주로 올라오는 그림이 상당히 매서웠던 모습이거든요. 거리가 늘면 더 뛰겠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주력이에요. 자, 안쪽에 있는 1, 2번이 일단은 좋습니다.
1번은 인기마, 2번은 복병권이에요. 자, 조이준마라는 마필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매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샤인프레스도 제가 개인적으로 밸런스를 좋게 보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한 타이밍 쉬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필도 지금 패출을 하고 재검받고 나오기 때문에 한 타이밍 쉬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노리고 들어갔던 맥스 드래곤, 이번에는 경주울이 늘고 앞에 못 갑니다. 요 마필의 순발력 가지고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정이 좀 필요하다. 지켜봐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서기축제, 복병, 해피태양은 인기마. 해피태양도 선두권에서 이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입상을 한번 노려야 되는데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해피태양이 이번 경주 편하게 레이스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인기마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져요. 자, 외곽에 있는 마필들 뭐 이런 복병권들 쭉 있고요. 땀봉킨, 지난번에는 제가 땀봉킨을 믿고 갔어요. 코인으로 땀봉킨 이걸 한 방으로 때렸었는데 뱅뱅뱅이 오면서 물거품 되고 말았죠. 자, 어쨌든 땀봉키는 개인적으로는 좀 1400에서는 나름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입니다만 55.5에 외곽이면 그야말로 악중의 최악으로 봅니다. 조건이 상당히 힘들어요. 무준호 기수가 땀봉킨을 정말 잘 탑니다만 전개를 과연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안쪽에 순발력 괜찮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두터워요. 외곽을 감아 나오기가 아주 힘들 거예요. 꾹 참았다가 안쪽을 파는 전개가 아니면 쉽지 않을 텐데 땀봉킨이 그런 전개를 하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고 나오는 유형입니다. 근데 뭐 10번 운주트하처라든지 9번 해피 태양이라든지 또는 뭐 드래곤 펀치의 순발력도 만만치 않고요. 맥스 드래곤, 발빠른 마필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안쪽에 트러블 메이커까지 이번에는 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땀봉킨도 이번에는 힘들겠다. 해피태양도 편한 선두권 공략은 쉽지 않다. 결국 이번 경주는 드래곤 펀치를 중심으로 1번 트러블 메이커가 너무나도 좋은 저배당 한방 막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요. 변수가 있다면 2번이 여건이 많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뭐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4번, 10번, 뭐 11번 요런 마필들 배당권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강축에 후차권도 유리한 마필이 편성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요 세 번째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마필에 집중해야 되느냐. 자, 제가 집중하는 마필,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스트라이딩맨. 스트라이딩맨은 1800을 띄워보진 않았습니다. 1800을 띄워보지 않은 마필들은 거리 적응에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믿고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트라이딩맨은 이번 경주 무기가 있어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무기? 단독 선행.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순발력,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 앞에 가면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을 감안할 때 인기 마필들이 좀 여건이 안 좋아졌거든요.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딩맨을 주목하면서 이번 6경주를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경주는 스트라이딩맨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경주 4등급 1800 역시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바쿠스, 그리고 글로리 크라운 5번과 8번, 8번과 5번 이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근데 이 바쿠스란 마필은 제가 직전 경주도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을 때 뒤로 돌렸죠. 당시에 이제 위대한 선택을 놓고 제가 승부를 한번 가져갔던 경주인데, 이 바쿠스라는 마필이 해당 거리에서 연속 입상을 해냈는데 왜 약하게 봤느냐? 밸런스가 생각보다 경주거리 늘어나면서 약점을 좀 많이 노출하더라 이겁니다. 높아요, 자세가. 힘은 좋은데, 힘이 좋아서 극복은 하는데 레이스가 조금만 까탈스러워도 이 마필은 고전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밸런스는 좀 더 보완이 가능하죠. 그리고 발전할 여지가 많은 마필입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순발력이 최근에 많이 안정됐어요. 그런 모습에서 바쿠스도 성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쿠스를 빼고 갈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보는 마필은 주행하는 자세가 좀 더 예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조금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바쿠스보다는 글로리 크라운이 조금 더 좋다. 1800 입상을 못했습니다만 1800 입상을 한 바쿠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직전은 해당 거리 첫 도전이었고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자, 이 두 마필 5번과 8번, 8번과 5번, 5번과 8번이 일단 눈에 띕니다. 직전 경주 노리고 들어가면서 적중까지 연결시켜드렸던 버럭이 단독 선행으로 또 한번 노려볼 텐데, 자, 버럭이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글림돌이 버티고 있죠. 판타스틱 타임 빠릅니다. 이 판타스틱 타임이 안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버럭이 선행을 못 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안쪽에 글림돌이 있어요. 판타스틱 타임 그리고 버럭 두 마필 다 유연명 기수가 타든 마필인데 유연명 기수는 버럭을 선택을 했습니다. 판타스틱 타임 이호식 기수가 과연 선행을 고춧가루를 뿌릴지 양보해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찰떡궁합 체스88과 김혜성 기수만 타면 말이 미친듯이 뛰어요. 근데 타임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직전 1800을 우승을 했습니다만 2분 1초대 경쟁력 보려면 여기서 타임 3개 이상 당겨야 되거든요. 타임을 3개 이상 당기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이 늘고 있고, 김혜성 기수가 이 마필과 워낙 호흡이 좋고 부담 중량도 좀 줄었고, 체스88은 이번에도 무시할 수 없다. 위대한 선택은 직전 경주 제가 노리고 들어갔었던 마필인데 좀 실망스러웠죠. 3위에 머물면서 이번에는 버리고 가겠습니다. 창창대로 복병권이에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이강 구도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낮습니다. 바쿠스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글로리 크라운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지, 바쿠스의 기량도 분명히 만만치 않은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5번, 8번 일단 기본 막권이고요. 여기에
단독 선행을 할 수 있는 7번, 이 4번 두 마필 중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으로 본다. 선두권을 프레스하는 능력이 좋은 글로리 크라운이 빠르게 덮쳐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선두권 두 마필 다 빼고 지난번 선전했던 10번도 빼고 나머지 마필 가운데 뭐 배당을 좀 넣을 수 있는 마필, 6번은 배당만은 아닙니다. 최강마린 지난번 잘 뛰었기 때문에 9번, 11번 요런 마필들의 종반 다 힘 좋은 마필들이거든요. 3두 모두 종반 뚝심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앞선보다는 구미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혼합 3등급 14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요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지막 선택은 서부 빅스텝. 지난번에 아주 뭐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육마신차 낙승을 아주 강한 편성에서, 자, 그리고 상승세여 가고 있는 서던 슈퍼원 지금 3연속 입상 행진을 하고 있죠. 직전 역시 기본은 해줬어요. 공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벌마 영 1600에서 부러졌습니다만 1400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웨이팅 포유 최근 기세가 너무 좋죠. 여기서 한 번 쉬었습니다만 그 전에 또 입상 전적이 또 있어요. 웨이팅 포유. 웨이팅 포유의 강점은 작전 구사 능력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뭐 계속해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 언제든지 앞장떨 수 있는 마필이에요. 빠른 흐름에 대처할 수 있고 강단도 있고, 약점은 얇은 마체, 파워. 하지만 부족한 파워를 스피드, 순발력, 이 뛰어난 스피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스피드를 앞에 쓰면 선행마고 뒤에 쓰면 추임마죠. 이 스피드를 초반에 집중적으로 쓰면 선행마고 후반에 집중적으로 쓰면 추임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웨이팅 포유는 앞뒤에 다 쓸 수 있어요. 작전 구사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강점이 많습니다. 자, 체구가 작은 탓에 부담 중량을 직전보다 3.5를 빼준 52. 이건 나름 무기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번 경주와 승급전에 편성이 아주 강합니다만 복병 역할은 가능합니다. 하늘 승리 역시 기습되고 뚝심도 갖추고 있어요. 폭발력은 부족합니다만 기습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에코선이 56까지 조금 부담 중량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안된다는 말은 못 드리겠고요. 자, 두 번 다 노리고 가자. 적중. 특히 여기는 승부 적중. 21배 좋은 배당. 황후대장군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딱 승부했을 때 타이밍 제대로 잡아들였고 직전 또 믿고 갔고, 이번에는 버리겠습니다. 여건이 썩 좋지 않아요. 이 마필의 사이즈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벌구의 꿈 사이즈 좋은 마필입니다만 57.5 부담 중량이 발목 잡을 것 같아요. 자, 외곽에 있는 3도 10번, 11번, 12번 나름 이번 경주
복병 역할은 할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기습 가능하고 뚝심 있는 마필들이고 외곽만 아니면 참 재밌는 마필들인데요. 어쨌든 난타전입니다. 이렇듯 난타전인데 이 난타전을 저는 기세는 개인적으로는 벌마의 영웅이 축이다라고 하는데 안정감은 서던 슈퍼원이에요. 안정감은 뭐 김혜성 기수는 왜 그런 안 하느냐. 57이 좀 무거워 보여요. 지난번에 너무 압도적으로 뛰긴 했습니다만 플러스 4.5 직전 경주를 57을 달고 뛰었다. 뭐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뭐 너무 잘 뛰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오히려 직전보다 더 플러스 알파급 더 강해요. 벌마의 영웅 같은 마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브스픽 스텝은 일단은 뒤로 돌리고 안정감에 서던 슈퍼원이냐 아니면 폭발력 있는 벌마의 영웅이냐. 저는 서던 슈퍼원 안정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마건 기본만 하겠습니다. 1번이 팔리기 때문에 2, 3 기본 마건은 충분히 본전 방어 마건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저는 57의 1은 꺾어버릴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 서던 슈퍼원을 놓고 이번 경주 화끈하게 한번 마무리를 시켜보겠습니다. 2번을 놓고 화끈하게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금요 경마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요 8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월말 경마입니다. 조금 빠른 듯한 월말 경마예요. 혼전 구도가 곳곳에 보입니다. 배당이 좀 나올 흐름이 많아요. 그 배당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